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소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과연 비트코인은 바닥인지, 그리고 방향성은 어디를 향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거시경제 이슈들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네, 그 전에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중요한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비농업 고용지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예측치를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도 미국의 고용이 좀 견고하다, 이런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전치보다는 많이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비농업 고용지수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민간을 따로 떼서 민간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를 살펴보니까 이전치보다 확연하게 줄어들고 예측치보다도 더 줄어드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두 가지가 서로 배치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즉, 이 결론으로 따져보자면 공공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일자리들이 조금 더 견고하지만 민간에서는 더 많이 꺾이고 있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 우려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즉, 고용이 좀 꺾이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실업률도 지금 이전치와 예측치 대비로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와 이 비농업 고용지수가 배치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의 고용이 꺾이고 있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금리 인하가 이제 조기에 다가올 수 있다라는 어떤 신호로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주에도 중요한 거시경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도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또 시장이 반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CP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PCE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과들을 또 소화하면서 우리가 시장의 방향성을 지켜보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장의 어떤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 앞서 말씀드렸죠. 시장에서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미국의 통화 정책이 계속해서 확장으로 지금 진행하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수요들을 불러올 수 있는 어떤 동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비트코인 사이클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채굴자들의 항복이 중요한데, 지금 항복의 시그널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미국의 대선, 이더리움 ETF,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까지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바닥 신호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은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고용지표,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우선 7월 달은 93%가 동결을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7월 달은 현 시점에서는 동결이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9월에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겠죠. 근데 9월에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72.5%로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한 번 더 인하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다음으로는 미국의 통화 공급이 확대가 지금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M2 통화 공급을 한번 살펴보면요, 2024년에 들면서 확실하게 지금 상승의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이미 한 0.82% 증가를 했고, 최고치 대비 감소폭도 4.74%에서 3.5%로 지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M2 통화가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 경제 내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이 유동성들은 결국은 전통적으로 이 자산 시장을 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유입될 수 있는 자본들, 즉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유입될 수 있는 자본들도 여기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만 봤을 때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다시 누적 유입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이 펀드들에서 1억 4,3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신규로 유입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하반기에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으로 FTX의 상환이 있습니다. FTX가 현재 160억 달러, 한화로 22조 원의 현금을 확보 중인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4분기에 분배를 할 예정이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수십억 달러의 매수 압력이 들어올 수 있다. 즉, 여기서 상환받은 이 현금이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가,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현금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이 다시 암호화폐 시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거는 강력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또 시장의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늘 강조드리는 비트코인 채굴자의 항복입니다. 네, 이건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자 항복 지표가 FTX 붕괴 이후로는 거의 최저점을 찍었다는 거죠. 거의 그 당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비트코인이 크게 조정을 받았던 그 구간들을 살펴보면은 그때 어떤 MVRV 60일 지표나 30일 지표상으로 봤을 때 그때 지표들도요, FTX 사태 이후로는 가장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주의 조정은 뭐 거의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을 돌이켜봐도 원체인 지표상으로는 가장 어떤 유의미한 조정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해시레이트가 7.7% 감소해서 4개월 만에 지금 최저치를 찍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일부 채굴자들이 운영을 축소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비트코인이 이제 저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지금 항복이 완료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해시 리본 지표로 봤을 때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채선성이 맞지 않고 상당한 압박 속에서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지만, 지금 그 구간들이 이제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사이클로 봤을 때도 반감기 이후에 그런 구간들이 오게 되는 건데요. 특히 바로 직전 대세 상승장에서는 그전 대세 상승장보다도 채굴자들의 어떤 항복 신호들이 더 많이 들어왔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과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암호화폐 시장의 다음 랠리 촉매제가 바로 트럼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11월 미 대선까지 10만 달러를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바이든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의 인지력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터뷰 전에 질문지를 받았다, 이런 폭로들이 나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사면초가에 빠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결과들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암호화폐 가격이 큰 폭으로 랠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의 어떤 반등을 이끌 중요한 또 촉매제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당시랑 비슷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신탁 상품이죠. ETH, 이더이라고 하는 이 상품의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지금은 오히려 0.31% 플러스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던 당시에도 비슷한 움직임이었죠. 즉 이더리움이 곧 승인이 날 것이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나면은 그레이스케일 상품에서 유출이 일어났던 비트코인 현물 ETF 때처럼 아마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홍콩에서는요, 6개월 내에 스테이킹을 지원하는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가 가능하다, 이런 지금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표는요, 트레이더들의 손익 마진과 관련된 표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하락폭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트레이더들도 굉장히 단기적으로 많은 손실을 봤다는 건데요. 그 손실의 수준이 과거 FTX 파산 사태 이후로는 가장 큰 규모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에 어떤 가격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두 가지는 마운트 곡수 물량의 상환과 그리고 독일 정부의 대량 매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시장의 분석들도 굉장히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석가들은 마운트 곡수 물량이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가 될 수 있는 물량이고, 절대적인 물량 자체로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은, 웨일와이어라고 하는 기관의 소속 애널리스트는 마운트 곡수의 고객 상환 물량 대부분이 시장에 나올 것이며 비트코인에 대한 하방 압력이 더 높아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아마도 99%가 매도될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는 분석가들도 존재합니다. 반면에 크립토컨트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독일 정부를 비롯해서 어떤 비트코인 매도가 과대평가되어서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근거로 2023년 이후에 224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매도됐지만 그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무려 350% 상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정부가 몰수한 비트코인의 물량은 약 90억 달러 정도로 2023년 이후 총 누적 실현 가치의 4%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즉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들인데도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들이 하방을 향하면서 패닉 셀링들과 그리고 퍼드 이런 것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수준의 유동성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분석가가 하는 얘기 중에서 99%가 매도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지만, 이것들이 만약에 그렇게 매도가 되더라도 사실은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네, CBD 지표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파이어 차트는 생략을 하고요. 전체적인 고래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이 구간에서 물량을 던져내고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구간에서 가격을 이끈 주체로는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이 구간에서는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고래가 움직였고, 그리고 빨간색 고래도 소량 같이 동참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구간 동안에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더 물량을 던지는 움직임들을 보였고요. 반면에 고래들이 물량을 던져내니까 그제서야 다시 진입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또 유입되는지 여부들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요, 촬영시장 기준으로 캡처한 시점에서는 56.4였는데 지금 방금 또 확인을 해보니까 55.9K까지 지금 56K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에요, 가격이 좀 반등이 일어났었는데 202평선을 뚫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미션으로 첫 번째는 202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뚫지 못했기 때문에 추세적인 전환들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현 시점에서 중요한 부분은 58.6K에 있는 202평선을 상방 돌파하고 나서 22MA 61.2K까지 다시 탈환을 해야지 우리가 추세적으로 어떤 전환의 시작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하방을 향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202평선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58K와 58.6K 정도 부근에서 지금 숏 포지션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상방 돌파했을 때는, 즉 202평선을 상방 돌파하면은 가격이 크게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롱 포지션이 대략적으로 숏 포지션에 비해서는 두텁지 않지만 55.9K 부근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에서 청산이 일어나게 됐을 때는 또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56.5K, 56K 요 구간들을 지켜내지 못했을 때는 가격이 추가적으로 요 구간에 있는 51에서 52K 정도 사이에 있는 주요 저항 구간까지도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구간까지도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50K까지도 가능하고, 그 하단 구간은 지금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추세적인 전환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RSI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높이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죠. 즉, 그래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시장의 어떤 가격의 반등을 이끌어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앞서 기술적인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그 구간들, 즉 51에서 52K 구간에 이제 접어들게 될 때 그 전에 또 중요한 구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52.2K에 중요한 또 밴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요 점선으로 표시된 요 밴드입니다. 그래서 과거 사이클에서 중요한 지지 구간이나 저항 구간으로서 위치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직전 대세 상승장 패턴에서는 요 구간을 하향 이탈하고 나서 계속해서 요 구간을 뚫지 못하는 움직임들도 보였죠. 그런데 이후에는 요 구간을 또 반등하고 올라가는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요 구간을 하향 이탈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터치를 하고 반등하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구간을 다시 또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어디까지를 보셔야 되느냐 하면은 대략적으로 50K를 마지노선 근처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해당 구간까지 이탈하게 됐을 경우에는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 멀티플 구간 중에서 47.1K 구간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 구간이 쇼텀 홀더들이 실현 가격에서 25% 하락한 구간들인데요. 이 구간이 과거에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 지지 구간으로는 302평선이 이제 46.4K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하락 추세를 이어가더라도 다시 반등해서 56K를 빠르게 회복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56.5K 부근을 회복을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202평선과 22평선을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미션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했을 때는 51에서 52 사이에 도달하게 됐을 때, 즉 52K를 경계로 해서 이 구간에서 중요한 어떤 바이더디 구간으로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구간을 하향이 틀었을 때 이제 마지노로 볼 수 있는 구간들은 47K를 경계로 한 구간들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 전략들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변동성 지표 상으로 지금 변동성 구간들이 과거 대세 상승장처럼 이 구간들에 지금 진입하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들이 이제 강세장 진입으로 연결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